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함유식입니다. 어제 S&P 500은 약 0.16%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준 섹터는 바로 반도체 쪽으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른 기업들은 그럭저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테슬라의 흐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는 주주총회가 일론 머스크 쪽으로 성공적으로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85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85달러를 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콜옵션 때문인데요.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꾸준히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등을 통해서 테슬라나 엔비디아 등의 기업을 상으로 옵션 현황을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테슬라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185달러대에 콜옵션의 물량이 6월 21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무려 이렇게 7,220여 개나 잡혀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서 주가가 18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콜옵션이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시 185달러 언더로 끌어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저항선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콜옵션이나 풋옵션 세력들이 앞으로 주가 흐름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확률적으로는 다음 주는 어떻겠다 하는 등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좋은 소식인데요. 옵션 만기일 다음은 바로 6월 28일 옵션 만기일로 6월 28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테슬라에게 잡힌 콜옵션과 풋옵션 현황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185달러대 콜옵션이 많이 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다른 부분은 바로 콜옵션의 양으로 6월 21일 기준 잡혔던 콜옵션의 양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물량이 무려 7,220여 개나 잡혀 있었다면은 이번에 잡힌 물량은 고작 1,430개밖에 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만큼 힘들 것은 아니며, 호재가 있다면은 그 호재가 콜옵션의 물량을 쉽게 소화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테슬라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달러대에 잡힌 콜옵션도 비교를 해볼 텐데요. 6월 21일 기준으로 200달러대에 잡혔던 콜옵션 물량은 여기 이렇게 708이었다면은 6월 28일 기준으로 잡힌 콜옵션 물량은 910개로 지난주보다는 더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테슬라는 지난주 대비해서는 185달러를 뚫을 수 있는 확률은 지난주보다는 더 높아졌고, 200달러를 넘을 수 있는 확률은 지난주보다는 적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막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옵션의 물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는 또 두고 봐야만 합니다. 우선 오늘 기준으로는 이렇고요. 테슬라 또는 엔비디아에 대한 옵션 현황 업데이트들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인 텔레그램 혹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등의 업데이트를 매번 드리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여기 이곳 테슬라 리서치 항목에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내용들은 그날 중요한 뉴스라던가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레이팅이나 타겟 프라이스, 미래 테슬라 실적 예측치, 테슬라 밸류에이션이나 내부자 매수 매도 현황, 그리고 옵션 현황 등을 매번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상으로 상세하게 분석해놓은 리서치 자료들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장기 투자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선행 분석드린 대로 bearish engulfing pattern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높은 확률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이탈을 하였는데요. 그나마 125달러가 어제 지켜졌었던 이유는 풋옵션이 지선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6월 21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엔비디아에는 약 125달러에 154밀리언여 개의 풋옵션이 잡혀 있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풋옵션 측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것을 그나마 막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되면서 방어막 역할을 해주었던 125달러의 지지선은 사라졌는데요. 6월 28일 기준으로 물량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한때 154밀리언여 개의 풋옵션 물량은 지금은 더 이상 없어졌고요.
현저히 낮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6월 28일 옵션 만기일 엔비디아에 잡힌 옵션 현황들을 보시면은 일단 단위부터가 다릅니다. 아까는 100단위였다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10단위 정도로 정말 많은 옵션 물량이 만기가 돼서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25달러 기준의 풋옵션은 고작 12.8밀리언 개 정도로 더 이상 제대로 된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25달러에 잡힌 풋옵션들이 소화가 돼버리면은 120달러가 바로 그 다음 풋옵션 지지선인데 이마저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지지를 잘해줄지는 의문인 상태이고요. 반대로 콜옵션의 경우는 여기 130달러 그리고 140달러대에 잡혀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풋옵션과는 반대로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옵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좋고 나쁜 기업 이런 여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엔비디아 매출액 성장률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출액 성장률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의 멀티플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25년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25.72배 PS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20년 기준으로는 19.18배 그리고 27년 기준으로는 16.63배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 상승이 엔비디아가 시장으로부터 과하게 높은 멀티플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이렇게 60%, 이렇게 125%, 97%, 34%, 15%, 8.46%등 어쨌든 높은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나 성장률 그 이상으로 과하게 평가를 받아서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애플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애플의 매출액 현황을 보시면요. 여기 24년에는 387빌리언 달러이고 25년에는 415빌리언 달러, 26년에는 424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거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반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24년에는 60빌리언 달러, 25년에는 120빌리언 달러, 26년에는 161빌리언 달러로 애플과 비교를 하면은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애플보다 적게 잡힌 상태에서 엔비디아에게 잡힌 여기 엔터프라이즈 밸류 레비뉴 즉 PS 멀티플은 25년에는 25.72배, 26년에는 19.18배가 잡혔고요. 엔비디아의 매출액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애플에게 잡힌 여기 PS 멀티플은 24년에는 7.88배이고 25년에는 8.07배 그리고 26년에는 7.53배로 멀티플이 엔비디아에 비해서 현저히 더 작게 잡혀서 시장으로부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하는 것은 매출액이라는 그 자체의 값보다 얼마나 빠르게 특정 기업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엔비디아보다 더 적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장률 때문인데 애플의 성장률을 보시면은 23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2.8%로 오히려 역성장을 했고 24년에는 여기 1%, 25년에는 7.1%로 성장률이 10%도 안 되는 반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24년에는 피스칼 기준이므로 23년이 되겠죠. 23년에는 125%, 24년에는 97.45%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25년에는 34%로 애플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종합해서 말하자면은 엔비디아가 애플보다 더 적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보다 더 높은 멀티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는 순전히 성장률이라는 것 때문인데 이 성장률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날 성장률인 여기 이렇게 97% 같은 성장률을 앞으로 꾸준히 보여준다면은 엔비디아는 여기와 같이 20배 이상의 멀티플에 꾸준히 거래가 되겠지만 이제 성장률이 97%에서 매우 가파르게 34%로 꺾이게 되고 34에서 또 16%로 이렇게 꺾이게 된다면은 애플과 같은 이러한 멀티플에 거래가 되진 않을지언정 적어도 20배 언더의 멀티플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97%에서 이렇게 34%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조심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옵션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한 게 컸는데 이제 그 장애물이 많이 줄어든 만큼 조금 상황은 나아졌고 이제 필요한 것은 테슬라 펀더멘털에 관련된 호재가 중요하겠고요. 엔비디아는 지난 1년 동안 시가총액에 있어서 미국 전체 1위를 잠깐 동안 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줘 왔는데 이것은 성장률에 따른 멀티플 익스펜션에 대한 결과로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성장률이 지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